네, 지금 정치권 야당의 통합신당으로 폭풍이 거셉니다. 3자 구도로 예상됐던 6.4 지방선거는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 합당이 정치권과 이번 선거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충남대 김종리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새정치연합이요. 네. 새처럼 날아서 민주당의 둥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양자 간의 대결인 할 것처럼 보였는데 3자 대결로 갈 듯 하다가 다시 양자 대결로 갔죠. 네. 이렇게 되니까 그냥 2, 3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졌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안고 있다. 그 네.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우선 키워드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대체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변형된 대선 시즌2다. 2012년도에 치러졌던 시즌1에서 변형된 거다. 네. 그다음에 공약 기만 세력하고 정치 기만 세력 간의 싸움이 될 거다. 네. 서로 주장하기를. 그리고 공천 있고 또 내천 간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네. 이 내천 부분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경선으로 할 것이냐 후보를 배분 체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요동을 칠 겁니다. 먼저 그럼 변형된 대선 시즌2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그냥 거의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싸웠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양당이 싸우는 건, 뭐 군소정당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싸우는 거는 맞는데 네. 내용이 그대로 시즌1의 복사판이 아니라 시즌2가 되면서 변형됐다는 얘기죠. 첫째는 네. 이 야권의 싸움의 주도권을 친노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공동으로 싸움에 선봉에 서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다른 거죠. 네. 그전 같으면 아주면 확실하게 친박 대 친노를 중심으로 한 여야가 싸웠는데 네. 지금은 이제 친박은 가만히 있지만 그대로이지만 야당이 이제 달라졌군요. 선봉장들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기초는 광역은 분명하고도 명명백백하게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대결이라고 할까 싸움이. 근데 기초는 싸우는 것 같으면서 안 싸우고 안 싸우는 것 같으면서 싸우는 기기묘묘한 형태로다가 벌어질 겁니다. 이중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야당이 겉으로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당의 경우에. 세 번째는 이번에 야당 합당을 해서 생기는 야당의 새로운 당의 지도 체제가 누가 뭐라고 해도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공동으로 대표라든지 그 수장이 돼서 할 텐데 이분들의 수명은 정치적인 그 지도 체제의 수명은 지방선거 때까지고 지방선거 후에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답니다. 그 경우 이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는 2016년도 총선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임기 2년으로서 총선 공천권 등등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새로운 지도부가 돼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일치를 치르는 한시적 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지면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사활을 걸고 다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면은 대선 시즌2에서 지게 되면은 시즌1까지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강대강으로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즌1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피 튀기는 뭔가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혼탁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정치를 새 정치라고 할 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식 정치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말일 겁니다. 여러 정치 중에 하나로서 안철수식 정치가 있는 거죠. 새 정치라는 건 얘기할 게 없는 거고. 안철수식 정치가 지향했던 점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거는 안철수 의원과 그 측근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웠고 무엇 때문에 합당을 했으며 무엇 때문에 새정치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네. 두 번째 키워드 공약 기만 그리고 정치 기만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상대방에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이럴 거다 이 얘기입니다. 네. 네. 우선 이제 공약 기만 세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새정치 물결과 정치 개혁의 바람을 타고서 새누리당에서 이 기초단체에 대한 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걸 공약으로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이걸 유지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투명한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속을 어긴 건 어긴 거니까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도 비판과 혹은 지탄을 받는 게 마땅할지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한편 정치 기만 세력이라고 볼 경우에 이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을 한번 보시죠. 네. 우선 어떤 CG 하나를 좀 보여주시죠. 네. 새정치라는 말이 당분간 누구도 힘쓰기 힘들 정도로 오염됐다. 누가 새정치를 얘기해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것 같다. 네. 새정치는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우리 김 앵커나 이 앵커는 이 말을 누가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까? 글쎄요. 굉장히 새정치에 실망을 하신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진보 계열의 노회찬 전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네. 새누리당이나 무슨 뭐 정치 분석가들이나 한 분이 아니고 어쨌거나 여당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야당 그중에서도 상당히 꽤 유명한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전 정의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네. 언론이 한 말도 아닙니다. 그럼 또 언론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나온 칼럼을 한번 보시죠. 이건 중앙일보 강민석 기자, 아주 글을 잘 쓰는 기자입니다. 그 기자의 칼럼을 보면 이렇게 되죠. 30면에. 고위부도낸 새정치라는 겁니다. 부도를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다 낸 것이 아니라 네. 고의로 부도를 했다는 거죠. 기초 무공천 때문에 창당을 해? 헐리우드 액션 같은 변명이다. 대한정치 세력은 실패했다. 이거는 조선일보도 아닌 제가 여기 와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중앙일보 칼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공약을 기만한 것만큼이나 정치를 기만한 세력에 대한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 네. 그 유권자분들께서는 공약 기만 세력과 정치 기만 세력 어느 세력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더 나쁘냐라도 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유권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표심을 가릴 때 어떤 거에 더 이제 주목하느냐 이거 달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투표장 안 가는 것도 권리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를 네. 한번 알아보죠. 공천 대 내천이라고 아까 정해 주셨는데요. 네. 자, 세 번째 이제 그 공천 대 내천 부분인데 공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에서 이 사람은 우리 당이 자신 있게 유권자에게 내놓는 후보다. 말하자면 정치 시장에 내놓는 상품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천을 하지 않는 건 이제 뭐 무공천이겠죠. 네. 근데 여기 한국 정치의 특수성상 내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내천이 제도로서가 아니라 네. 겉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공천을 하지는 않지만 네. 이 사람이 우리 당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시를 하고 또한 그렇게 암시를 받은 사람은 저는 지금 당의 공천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당에서 탈당을 해서 출마했지만 여러분들이 지지하면 곧바로 당선되자마자 입당을 하겠습니다라는 잠시 예출했다 오는 이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경우 민주당 자체 추산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5사람을 전부 합쳐서 후보가 어림잡아 약 3만 명이 된답니다. 3만 명 정도가 공천을 아주 당선되기 위해서 민주당이라든지 무슨 신당 소속에서 벗어났다가 네. 거기서 다시 된다면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한 지역에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내가 민주당 신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아니다. 진품은 이분이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거나 우회적인 표시를 하는 것 그런 걸 통틀어서 내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공천보다 어찌 보면 더 경우에 따라서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기초단체는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원이나 그중에 비례대표들은 또 공천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가 완벽하게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네. 거기도 일부는 공천을 하는 거죠. 이건 기초단체 시장 군수 후보만 공천을 하지 않는 거지.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 중앙 정치에서 나와서 떠드는 수준이 아니라 네. 현재 지방에 있는 풀뿌리 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네. 이상한 짝짓기, 이상한 공방전들이 네. 이 내천이 갖고 있는 그리고 단체장 말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려 보여집니다. 이 내천이 사실상 원산지 표기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이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네. 박심 유권자들이. 논란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내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지지한다고는 하지 않죠. 말씀 안 하죠. 그러나 그걸 마케팅하면서 나 내천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저 사람은 박심을 마케팅하고 있지만 나는 아니다고 하면서 박심 논쟁을 일으키는 걸 공격을 하지만 이 경우는 내가 서로 내천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곤란해지는 거죠.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현역 위원장이나 중앙당에 있는 실력자들이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제 공천은 폐지했지만 내천은 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번째 네. 키워드 경선대 배분도 자, 이건 조선일보를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오늘 3면 나온 겁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 네. 단체장 공천을 배려를 해달라. 배려가 아니라 배분하자는 얘기죠. 네.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경선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보면은 안철수 측에서는 경기도의 남산군 이 교육감 지사로 나올 분, 예. 전남의 이석경 전 한평군수 같은 분들은 지지율을 감안해서 이분들은 다른 사정 말고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해달라.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네. 안철수식 정치가 이런 거죠. 내려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놔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지분 요구하는 건 날분 정치다. 부산에서 출마하려는 김영춘 전 의원도 나눠먹기 시간 반대한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기초단체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은. 네.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형식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분이고 경선이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내천이 요술방망이가 등장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천이 차라리 경선은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경선은 형식적 경선으로 사실은 박심이 작용했다 아니면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마음이 작용했다 홍문정 사무총장의 마음이 작용했다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의 마음이 작용했다고 해서 이거는 불공정 경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 이거는 안 한다고 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건 더 다른 복잡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시다 이거죠. 양쪽 다 완전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누가 어떻게 볼 것인지는 바로 기초단체선이나 이번 지방선거라는 건 우리 옆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옆 집에서. 그래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속에서 4천만, 5천만 국민과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중앙정가 여론조사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네. 그 야권 통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각 변동이 생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대1 구도가 계속 갈지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선거 양상 어떻게 될지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요새 무슨 어떤 텔레비면 3번 결혼한 여자라는 드라마가 있죠. 예. 예?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안철수 의원식 정치 하나는 예측 가능한 정치 아니었습니까? 예측 가능하게. 네. 근데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3번 결혼하는 여자의 드라마가 생각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새누리당 했다가 오늘은 문재인 캠프로 갔다가 다시 또 안철수 캠프로 갔다가 다시 또 가야 되는 그때마다 또 자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당을 오락가락하고 넘어왔다 가야 되는 꼭 뭐 결혼을 그렇게 한다고 이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벌어졌다. 자 이랬을 경우 이렇게 모여서 지금 간에 진영 간에 엄청난 대결을 하는데
우리가 익히 봐왔던 보수 대 진보 간의 이념 대결만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난번 선거보다 훨씬 험악한 선거, 예를 들면 고소 고발전이라든지 흑색선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투표율도 훨씬 예상보다 떨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혼탁 선거 그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지대하게 남길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대선 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대선에서 있었던 부분적인 후유증 보다도 이제부터 더 큰 후유증을 남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정치를 냈던 분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기고 지는 거와 관련 없이 한국 정치사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뺏어갔는가를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새겨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